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봐보자고요. 지난주 뭐 했죠? 금융론. 자, 일단 금융론은 크게 네 개를 정리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처음 하는 분은 대부분 뭐 있으면 기본 틀, 그러니까 제목이 분명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할 게 뭐냐? 요거예요. 제일 먼저 이 지분과 부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예가 지분이고 어떤 게 부채인지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볼 게 뭐냐? 이 말입니다. 은행에 돈을 빌렸으면 돈을 갚는 방식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자, 그중에 특히 이제 기초 용어 있죠? 가장 기본 용어. 꼭 암기할 게 있을 거, 한 8개 정도 있을 겁니다. 이 말이 이거 아닙니까? 고정금리에 대한 공식이라든지 변동금리 공식이란 등등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금리 상환 방식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고정금리, 두 번째 변동금리, 한 개 더. 세 개. 그렇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등이 발생되었을 때 이 자유를 변동을 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잔금 자체를 조절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잔금 같은 말이 뭐냐? 가격 수준, 즉 프라이스 레벨입니다. 그래서 가격 수준 조정 저장이 있는데 이때 보니까 중요한 것은 고정금리가 분명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고정금리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죠. 자, 일단 이렇게 되는 형태가 있죠. 이게 뭐예요? 요거. 원금 균등이지. 이렇게 되는 게 있죠. 원리금이 같은 거죠. 점점 올라가죠. 최정식 상환 방식. 이 세 개 차이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니까 저당 유동화 제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당 유동화는 첫 번째 흐름 자체가 중요한데 제일 먼저 보니까 차입자가 있고 그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1차 대출 기간. 그다음에 2차 대출 기간. 그다음 누가 있죠? 투자자로 돼 있다죠. 자, 그런데 이때 보니까 여기 있는 차입자가 은행에 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가겠다죠. 마찬가지만 1차 대출 기간도 2차한테 저당을 설정해야만 돈을 빌려준답니다. 자, 그러나 그 외에 나머지 2차 대출 기간 투자자한테 또 1차가 투자자한테 발행되는 게 뭐죠? 채권이죠. 이 흐름 자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보니까 이 채권도 크게 세 개 있어요. 세 개 있는데 중요한 건 담보 자체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주택이 담보가 뭐죠? MBS. 상업이 담보래요. 자, 그다음에 자산이 담보랍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이때 보니까 MBS는 다시 크게 네 개의 어떤 상품을 분리되죠. 자, 첫 번째 보니까 모든 책임을 발행기한이 떠안는다. 네, 투자자가 떠안는다. MPTS. 요 짬뽕한 게 있지? MPTB. 요걸 수정부하는 게 있죠? CM을 한 게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보니까 이제 지분 형태로 있는 게 뭐가 있냐 보니까 PF란 것과 그다음에 리츠. PF는 뭐에 대한 약자예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항상 얘는 기업 금융과 서로 비교하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개. 이 세 개에 대한 차이 마시면 나머지는 다 파생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관연.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돈을 빌려갔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라는 건데 일반 기업 금융 누가 책임집니까? 사업주가 몽땅 다 책임지죠. 이런 걸 뭐라 하죠? 모든 걸 사업주가 책임져야 된다? 오케이, 소구 금융이다. 근데 문제는 뭐 있습니까? PF는 모든 걸 사업주가 다 책임집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합니까? 책임지지 않는다? 비소구된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거요. 자, 두 번째는요. 관연, 돈 관리, 자금 관리 누가 할 것인가 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 보니까 일반 기업 금융 누가 이 자금 관리합니까? 사업주가 하겠죠. PF는 누가 합니까? 그죠? 이 PF란 회사 자체가 현재 회사에 대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 돈을 맡길 수밖에 없는데
은행한테 결국 맡기게 되죠. 맡긴다 이게 신탁, 위탁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위탁 계정, 신탁 계정 또는 같은 말이 뭐냐? 에스크로 계정, 에스크로 계정 이렇게 쓴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마지막이에요. 일단 요 이제 두 개를 결국은 이걸 좀 아셔야죠. 에스크로 계정이 되어지다 보니까 사업주가 파산 등이 난다 하더라도 이 개발 사업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쭉 끌고 갈 수 있어요, 사실은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볼 게 뭐 있는가 하면요. 이런 거죠. 결국은 이 PF는 사업을 누가 합니까? 사업을 누가 해요? PF는 사업 누가 합니까? 사업주가 하는 거지. 사업주가. 근데 하지만 실제 돈은 누가 빌려갔습니까? PF에서 빌려줬으니까 PF 저기 사업자 장부에 어떤 이 부채 있습니까? 없을 것 같아지. 이런 걸 말하죠. 부의 금융이 발생하는 쭉 같이 끌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 두 개까지만 하자고요. 원래 한 개 돼 있는데. 그다음에 우리 리츠란 말 뜻이 뭐예요? 우리 말로 번역하면 부동산 투자 신탁이지.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는 말 뜻이 뭐 있습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직접 투자합니까? 맡기는 거지. 신탁이니 거죠. 신탁 맡기는 게 결국은 간접 투자 방식이고 결국은 이제 리츠는 결국 한마디 지분 형태죠. 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중요한 건 회사가 크게 세 가지 회사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자기가 주식을 발행해서 직접 뭐 관리할 수 있지. 이게 뭐라고? 자기 관리회사. 근데 자기가 관리 못하고 맡기지. 이게 뭐라고요? 위탁관리. 기업이 회생시킬 목적에 설립된 회사가 있죠. 그게 뭐요? 기업이 구조 조정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죠? 이따 보니까 이 두 개 회사는 회사에 대한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 자기 관리는? 이거 누가 관리합니까? 주식을?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발행된 주식은 일종의 돈이야. 자산. 자산 등을 관리해주는 회사, 자산관리회사라고. 그래서 결국은 자산관리회사에서 뭐 있습니까? 이런 회사 관리한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여기 다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안에 있는 내용보다 큰 틀이 있죠. 이런 걸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이걸 먼저 아시라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그 다음 할게. 오늘 할 것은 뭐냐? 자, 우리 책 가볼게 이제. 예, 책을 보니까 금융론 끝났으니까 이제 개발론 해서 예, 우리 책은 383페이지입니까? 네, 부동산 개발 및 관리가 있어요. 자, 1장에 있는 부동산 이용은요, 이건 실제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가볍게 통과하시라고. 가볍게 통과하시고 나중에 이런 것은요, 문제 풀을 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물론 395페이지 있는 지대 설명했죠? 395페이지 지대했죠? 자, 한 개만 쭉 정리를 이 차원에서 봐보자고. 우리 지대는 크게 두 개 있어요. 농업지대와 그 반대 도시지대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농업지대는 학자가 3명이 있죠. 누구 있습니까? 리카도, 또 티넨, 한 명 더 마르커스 이런 사람이 있더라. 이거 마시면 돼요. 자, 물론 리카도는 비옥도 차이고 티넨은 운송비 절약이고 마르커스는 절대 모든 땅에 반드시 재발생 이겁니다. 자, 그래 보시고 쭉쭉 넘어가 보니까 또 이제 407페이지요. 그래서 그럼 407페이지부터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이제 강의 노트는 어디 있는가 하면요. 50페이지 있나? 52페이지요. 자, 일단 첫 번째 이제 개발 개념부터. 이런 부동산 개발도 우리 공부할 건 딱 세 개 테마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개발 과정, 그 다음에 위험. 자, 이 말입니다.
이제 조심할 건 지금 하고 있는 개발료는 반드시 누구 입장이면 철저히 있죠. 건물을 짓는 건축 업자 입장에 봐야 되지. 절대 이 집을 사는 투자자 입장에 보면 안 됩니다. 무조건 건축업자 입장에서 모든 걸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또 지금 쓰고 있는 이 개발료는요, 동네 슈퍼 등을 만들 목적은 아니에요. 대형 쇼핑몰, 대형 어떤 아파트 단지 만들 목적이니까 항상 개발은 그만큼 뭐 있습니까? 장기간 이루어지니까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한 어떤 위험이 항상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개발 과정 순서와 그다음 개발 위험을 항상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항상 한 문제에서 자 잠시 우리 아마 책 보니까요 개발 과정이 총 몇 단계 있습니까? 쭉 가보자고. 책이 어떤 게 있는가요? 책 보니까 저기 있네. 410페이지. 예, 양갈로 2번이죠. 개발 과정 총 몇 단계요? 우리 책은 8단계죠. 그리고 8번은 갈로 8번 거 빼버리세요. 그런 단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7단계로 설명한다. 근데 그 중에서 보세요. 7단계인데 가장 중요한 게 4단계. 그 4단계 있는 제목 자체가 뭐예요? 타당성 분석이죠. 그래서 잠시만요. 우리 강의 노트 보니까 53페이지 보니까요. 53페이지 강의 노트.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 과정과 위험 및 타당성 분석이란 제목이 있다. 그죠? 맨 위에 보니까. 그래서 이 말입니다. 보세요. 이게 개발 과정 중에서 4단계가 워낙 중요하니까 이걸 따로 띄어 공부하겠다는 말 뜻이.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자체가 무조건 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개발 관련돼 있는 내용이 있어요. 내용 중에 보니 개발은 현재 누가 하냐? 사람이 하는데 사람이 크게 두 개 있습니다 하겠지만 국가도 할 수 있고 민간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한다 이게 뭐냐? 공공개발이고 민간이 한다 이게 민간개발, 사적개발이죠. 민간. 이때 이 민간개발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니까 항상 뭐든지 개발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개발 반대 뭐 있습니까? 보존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지역에 보존되면, 이 말은 그린벨트를 묶여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분명히 손해보겠죠. 그 손해본 거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TDR요. 이게 중요하답니다. 그러면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하시라고요. 일단 여기까지 개발입니다. 그럼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이걸 각각을 띄어보시라고. 독립된 각각의 한 문제예요. 절대 이 전체를 같이 묶어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이 부동산 학이라는 과목은요. 단락단락 끊어서 공부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요. 그래서 우리 현재 개발료는 공부할 게 요 3개예요. 이렇게 3개를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일단 그걸 먼저 하시고 그러면 첫 번째 볼 게 뭐 있냐? 예, 우리 책 보겠습니다. 407페이지요. 407페이지. 요걸 먼저 할 겁니다. 요 내용. 개발 과정, 순서하고 위험하고 요거 할 거예요. 자, 일단 407페이지 보니까 첫 번째 개발 개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건 가볍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개발 왜 합니까? 항상 누구 입장에서? 업자 입장에서 개발 왜 합니까? 돈 벌 목적이지. 원칙은 그게 진짜 목적인데 우리 보통 책에서 그렇게 쓰면 곤란하겠죠. 그죠? 다만 뭐 있으면 개발하는 목적은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하게 살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한번 그 개발 개념 보는 첫째 줄 설명되어 있죠. 인간이 좀 편리하게 살 목적 안 나와 있습니까? 응? 일단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보시고 자 밑에 있는 협인이 광인이 통과합니다. D장 가볼게요. D장 보니까 큰 3번. 자, 개발 주체가 있어요. 3명 있거든요. 주체가 뭐냐? 사람이 개발한다 이거요. 근데 사람이 크게 2개 있다죠. 첫 번째 국가가 하는 게 공적, 민간이 하는 게 사적. 그다음에 공사 둘러 합작한 게 제3섹터. 그럼 섹터란 말은 다른 말로 개발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제1개발업자가 누구냐? 공공이고 제2개발업자가 민간이고 제3은 공공과 민간 합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섹터 같은 말이 개발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보시고 있죠. 그 다음에 우측에 보니까 409페이지 큰 4번 개발 과정 중에서 갈로 1번 개발 과정 형태 있죠. 이런 건 그냥 통과하세요. 의미 없으니까. 자, 이제 지금부터 410페이지 있는 내용을 할 거예요. 하는데 자, 이 내용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 우리 개발 과정. 자, 일단 과정은 총 7단계. 근데 문제는 이 개발 과정이 작년에 시험 나왔어요. 그러니까 순서는 이미 시험 나왔기 때문에 순서를 할 필요 없습니다. 없고 다만 할 게 뭐냐? 꼭 할 것은 4단계와 7단계 있는 내용을 무조건 여러분 기억하세요. 4단계, 7단계. 다른 건 절대 보지만 아무 의미 없으니까. 자, 그러면서 해보죠. 이제 첫 번째 굳이 순서 암기할 필요는 한번 봐보죠. 이런 거요. 맨 먼저 내가 현재 원주 지역의 황토와 관련된 아파트를 지어주면 어떨까 생각을 해볼까요? 그죠? 생각한다. 이게 뭔가 하면 아이디어 또는 구상 단계예요. 그런 다음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 원주 와서 과연 그런 사업이 타당성이 있냐 없냐 분명히 분석해 볼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때 중요한 건 2단계 제목이 중요합니다. 2단계 제목이 뭐냐? 이 말이에요. 전 개발 가능성, 전 실행 가능성이라는 용어를 쓴답니다. 또는 이 말 같은 말이 뭐냐? 예비적 사업 타당성이라는 용어를 써요. 사업 타당성.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2단계는 꼭 딱 한 개 마시면 돼요. 내가 현재 집을 지어줄 수 있는 땅을 구입했습니까? 있습니까? 현재 이 상태 내가 집 지을 땅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없으면 그 땅을 통해서 어떤 분석을 할 수가 없다고. 다만 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시장조사 하고 있는 거예요. 한다면 결국 뭐 있습니까? 한마디로 뭘 파갈 목적이냐? 뭘 팔 목적입니까? 요거지. 수익성이 있냐 없냐. 근데 정확한 수익은 산출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현재 집을 지어줄 부지가 없으니까. 다만 원주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판단할 목적이에요. 따라서 이 말은 뭔가 하면 개괄적인 수익성을 검토할 목적이지 절대 2단계 가지고 묻거든 구체적인 분석을 갖는다. 이 말만큼은 쓰지 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보니까 수익성이 있을 거라 판단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건물 등을 지어줄 수 있는 땅을 구입해야 되죠. 그래서 부지를 모색하고 땅을 구입하면 4단계는 그 부지를 통해서 이제 뭐 있습니까? 실제 과연 이 사업이 이 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냐 없냐 분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셔야 돼. 이제 여기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단계는 보니까 전부 다 앞에 전 실행하기 전, 개발하기 전입니다. 이건 타당성 분석하기 전이라고. 근데 여기 있는 4단계는 앞에 있는 전과 예비적이란 말이 빠지면요. 단지 개발 가능성 또는 실행 가능성 또는 뭐 있습니까? 사업 타당성 이 말이 붙으면 이건 4단계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목에 대해서 절대 혼돈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전 실행 가능성, 전 개발 가능성, 예비적이란 말을 들었을 때는 2단계고 여기 있는 요 말이 빠지고 뭐 있습니까? 개발 가능성, 실행 가능성 또는 사업 타당성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으면 결국은 4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이 말을 꼭 구분하시라고요. 자, 그러면요. 이때 요 4단계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할 것인가는 건데 이때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하는 일이 모든 걸 다 분석한다. 다. 모든 걸 분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 말로 쓰면 어떻게 쓴답니다. 쓸 때 완전한 사업 타당성을 분석한다. 이런 용어를 쓴답니다. 같은 말이 뭐냐? 구체적인 사업 타당성을 분석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쓰고 있는 구체 또는 완전이라는 말 뜻이 뭐냐는 건데 자,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학이란 과목은 3개 합친 거예요. 기술, 과학,
법률과 또 뭐 있습니까? 경제 세계 합친 거예요. 항상 우리 분석할 때 누구 입장 고려합니까? 개발업자 입장하죠. 업자 입장 가장 중요한 이 세 개 중에 누구예요? 경제. 그래서 경제적 사업 태생성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이걸 분석할 때 분석에 대한 순서가 있어요. 자, 순서가 뭐 이런 순서입니다. 제일 먼저 이 지역 경제를 먼저 분석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시장 분석하고 그다음 뭐 있습니까? 시장성 분석하고 그다음 보니까 타당성 분석하고요. 타당성. 마지막에 투자 결정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과거에 분명히 시험 나왔던 거예요. 자, 일단 결론이 이겁니다. 쭉 한번 설명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이건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 만약 어떤 집을 짓는 건축업체를 한번 봐보죠. 어떤 이 과정을 통해 가는지. 일단 제일 먼저 지역 경제를 먼저 분석해야 됩니다. 즉 어떤 거 분석하냐 이런 겁니다. 현재 이 지역에 경기가 좋을까 나쁠까 이거 파악해야 되죠. 그죠? 경기 나빠지면 건물을 지어봐야 큰 의미 있습니까? 없을 것 같아. 또한 야치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소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파악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참고로 있죠. 소득이 많은 분과 소득이 적은 어떤 지역 봤을 때 같은 평수지만 방수가 훨씬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건 소득이 높은 지역 낮은 지역. 응? 어떤 지역이요? 소득이 낮을수록 가구당 인구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잘 알지만 임대주택을 가장 잘 짓고 또 가장 선한 뭐 있으면 임대주택 회사가 뭐냐? 부영이에요. 부영은 철저히 거기 있는 이 소득이 낮으면 어떤 그 특성에 맞게 만들어진 집이라고. 실제 임대주택은 삼성보다 있죠. 부영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저기 실제 분석해 보면요. 왜 그러면 결국 삼성은 결국 뭐 있습니까? 어떤 모양새라든지 등등은 좋지만 실제 생활 자체는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다고. 거기 있는 소득이 낮은 분의 어떤 특성에 맞추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자, 또 현재 이 지역의 주 산업이 농업이냐, 공업이냐, 서비스에 따라 결국은 선호될 수 있는 주택이 달라지겠죠. 한번 물어보죠. 농촌 지역은 대부분 단독을 선호합니까, 아파트를 선호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응? 힘들어서? 아파트는 주 목적이 말 목적이에요. 편리성 또 사실 아파트는 궁극 제목이 잠을 자는 도시야.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라고. 근데 단독은 그게 아니라 잠입에 뭐 있습니까? 다른 생활할 수 있는 생활 업무를 볼 수 있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고. 그럼 우리 농촌 지역은 대부분 뭐 있습니까? 집에 들어서 다른 일도 분명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농촌 지역에 선호하는 게 아파트란 말이에요. 아파트가 아니고 저기 단독. 도시 만점은 보통 원룸이 선호됩니까? 원룸 같은 게 선호됩니까? 아니면 저기 있는 이런 이 아파트 선호됩니까? 원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특성이 분명히 다 차이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러한 걸 먼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 보니까 현재 원주가 보니까 이런 뭐 서비스, 공장 등이 있으니까 아파트가 좋겠구나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자, 근데 아파트를 보니까 이때 보니까 50평짜리, 40평짜리, 30평짜리 집을 지을 건데 가만히 보니까 시장이라는 것은 뭐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는 장소죠. 그죠?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보니까 이건 벌써 공급량이 훨씬 더 많대. 초과 공급되었대. 그 다음에 40평 보니까 거의 이건 뭐 있습니까? 예,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의 수요 공급이. 근데 30평 보니까 오히려 공급보다 턱없이 이 수요가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있답니다. 20평도 수요가 훨씬 많습니다. 공급보다 아파트 나와 있는 공급보다. 이렇게 그 시장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수요 공급 등을 분석하는 게 뭐예요? 이게 시장 분석이에요, 이게.
자, 그럼 이제 이 얘가 집을 지을 수 있는 건 주 타겟이 뭐 돼야 됩니까? 2, 30평이 주 타겟 되겠죠? 자, 그런데 요때 보니까 시장성이란 말 좀 구분하셔야 돼요. 요 두 개 차이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얘는 뭐냐? 보니까 30평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삼성과 현대와 대림 분양했어요. 했는데 보니까 삼성은 40% 분양되었어. 현대는 보니까 68% 분양되었어. 대림은 100% 다 분양되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분양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요. 얘는 방이 4개야. 방 3개, 방 3개요. 그 다음에 보니까 삼성은 거실이 엄청 큰 거예요. 얘는 큰 방이 큰 거예요. 얘는 뭐 저기 있는 주방이 큰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아닙니까? 모든 지역마다 똑같은 평수는 똑같은 걸 선호합니까? 그건 아니지. 어떤 지역은 보니까 방수가 작은 걸 선호한 적이 있어. 그죠? 다 같은 평수인데 어떤 지역은 보니까 주방 큰 걸 선호하는 지역, 어떤 큰 방 큰 걸 분명히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걸 선호할 것인가 이런 걸 따져보는 게 뭐냐, 이게 시장성이란 표현 쓴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있습니까? 타당성. 그래서 이런 건물을 내가 지어줄 건데 이런 건물요. 당연히 이거 분석해야 되죠. 그죠? 지어줄 건데 건물을 지어보니까 나오는 수익은 200억인데 투자할 비용은 보니까 300억 들어간대. 투자합니까? 안 할 거냐. 100억 들어간다 투자합니까? 이런 걸 분석해보는, 즉 수익과 비용을 분석해보는 게 타당성 분석이에요. 마지막에 투자할까 말까 이런 과정을 분명히 거칠 것 같아. 자, 일단 아마 여러분 실제 건물 짓는 건축업자는 분명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같으면. 그죠? 자, 일단 이런 이제 기본 흐름입니다. 흐름인데 이 안에 있는 구체적 내용을 다 알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단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이런 순서로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과거에 시험 나왔으니 그냥 그대로 통과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 근데 이게 결국은 내용 자체가 너무 복잡하니까 이걸 좀 압축해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지역 경제와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을 묶어서 시장 분석이라는 용어를 쓴답니다. 그 다음에 이 타당성 분석 같은 말이 뭐냐? 곧 이게 다른 말로 경제성 분석이라는 용어를 쓴답니다. 마지막에 투자 결정이야.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한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꼭 알 것은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굳이 이 순서 알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여기 있는 시장 분석이란 말과 경제성 분석이라는 개념을 이 개념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다시 해볼게요. 원주 지역에 현재 아파트를 지어줄 목적인데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필요한가 하면요. 10,000세대가 필요한데 이미 만들어진 공급이 현재 5,000세대가 만들어져 있답니다. 벌써 뭐 발생했습니까? 초과 수요 발생했지. 그죠? 초과 수요 발생한 게 얼마 발생했습니까? 5,000세대죠? 자, 그런데 이때 이 집을 내가 다 지어주는 게 아니라 요 중에 뭐 있습니까? 3,000세대만 내가 집을 지어주겠답니다. 이렇게 지어주면 대충 어느 정도 분양될 것인가 파악해보면 약 한 80% 정도 분양될 거라 예측되었어요. 결국 이 말은 2,400세대가 분양될 건데 이때 분양가를 내가 2억 정도 한답니다. 대충 나오는 수익이 얼마요? 4,800이죠. 이때 이 건물 짓는 비용이 얼마냐? 3,000억이 들어간답니다. 저한테 떨어질 수 있는 이익이 얼마입니까? 1,800이죠. 자, 이 정도면 투자할 거예요, 말 거예요? 예? 저기 뭐 있습니까? 3,000억 투자해서 순수익이 1,800 남 투자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당연히 할 거 아닙니까? 이건 굉장히 높은 수익 아닙니까, 이거? 응? 엄청난 거 아닙니까? 50% 이상 수익인데? 자, 보세요. 아마 우리 여러분 순서 분석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할 것 같아. 제일 먼저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는 게 뭐예요? 시장 먼저 하네.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수익과 비용을 분석한데 이게 뭐예요?
이게 경제성이란 말이야. 마지막 거 투자할래 말래 이런 과정 거치는 거죠. 이런 과정 분명히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이 순서가 분명히 중요한 건 분명히 아니에요. 자, 뭐가 중요하냐? 이런 거 왜 하니? 목적.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적이. 자, 잘 보세요. 시장 분석은 수요와 공급 등을 분석해 주는 건데, 이럼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이것만 가지고 수요와 공급만 가지고 투자할까 말까, 최종적인 투자할까 말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것만 가지고 할 수 있냐고. 못 할 거 아니야. 이건 왜 했습니까? 한 목적은 이것을 통해서 뭘 파악할 목적이지? 이게 누군데? 그죠? 결국 이 말입니다. 왜 시장 분석하냐 묻거든. 경제성 분석하기 위해서. 분석에서 기본적인 자료, 기초 자료 제공 목적이 뭐냐? 곧 이게 시장 분석의 궁극적 목적이랍니다. 자, 반대로 자, 경제성 분석, 수익과 비용 분석했지. 요걸 가지고 결국은 투자할까 말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있지, 그죠? 바로 판단되니까. 그래서 경제성 분석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 묻거든. 최종적인 투자 결정할 목적이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그러면요. 그러면 또 볼게요. 이제 마지막 결론 갑니다. 여기 보세요. 이제 마지막 결론. 자, 이런 거 누가 분석합니까? 이거 전문가가 분석합니까? 개발업자가 분석합니까? 요거. 전문가지. 요 분야, 즉 경제 관련돼 있는 전문가 분명히 분석한단 말이에요. 해서 보니까 전문가 뭐라 했냐면, 야, 이 개발 사업 괜찮다,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명했단 말이에요. 했으면 실제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개발업자는 이걸 선택을 해야만 됩니까? 아니면 기각할 수 있습니까? 그죠?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결론상 전문가에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명이 난다 하더라도 이런 개발업자는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기각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4단계는 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정리하면 이겁니다. 4단계는 모든 걸 완전하게 다 분석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 말 뜻이 뭡니까? 기술, 경제, 법률 모든 걸 다 분석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경제인데 이 분석을 보니까 제일 먼저 시장 분석, 경제성 분석, 투자 결정하는데 주로 장난칠 투자 결정은 장난칩니다. 전문가에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명되어진다 하더라도 이걸 선택 또는 기각할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한데 앞에 보니까 이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 왜 할까? 이 목적 아셔야 돼요. 분명히 아시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한 게 어디에 있느냐? 우리 강의 노트에 보니까 53페이지 뭐 있습니까? 거기 있는 4번 나 있을 거예요. 사업 타당성, 같은 말, 개발 또는 실행 가능성 단계로서 완전한 사업 타당성, 즉 구체적 분석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체적이라는 말 뜻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기술, 경제, 법률 분석인데 화살표 좀 잘못됐네.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분석, 그죠? 경제 분석에다가 화살표 가셔야 됩니다. 또 경제적 사업 타당 분석이 뭐냐 보니까 그게 뭐 지역 경제 등이 이건 그냥 넘어가시라고요. 그다음 보니까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과 투자 결정이 있죠. 이때 뭐 좀 조심할 게 뭐 있습니까? 시장 분석의 목적 박스 안에 있을 거예요. 네 한번 줄 거 놓고요. 경제성 분석을 위한 기본 자료 제공 목적 이 말 중요한 거예요. 또 경제성 분석은 기업본이 중요합니다. 개발 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투자 결정할 목적이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 또 밑에 박스 밑 동그라미 2번 가보세요. 결론 보니까 타당성 분석 결과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명되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을 선택 또는 기각도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5단계가 뭐냐?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명되면 실제 자금 등을 끌어온다. 그죠? 금융 단계. 그다음에 6단계가 뭐냐? 실제 이제 건축업체 선정하고 자재 등을 구입해서 건물 짓겠다죠. 건물 짓는 게
예, 거기 있는 6단계 건축 단계예요. 자, 우선 7단계는 건물이 완성되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파는 거죠. 이게 뭐냐? 마케팅. 마케팅 크게 두 개 있어요. 물건 판다, 매도. 또는 뭐 있어요? 임대 준다, 임대 두 개 있다고. 이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분명히 임대 활동이 분명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임대는 딱 두 개 마시면 돼. 임대 활동은 초기 합니까? 후기 합니까? 우리 아파트 분양은 초기 합니까? 후기 합니까? 초기 단계부터 하죠. 왜 초기 합니까? 아파트 분양? 초기에 분양한 것만큼 자금을 쉽게 끌어올 수 있고 더 큰 게 있어. 분양되어지면 모든 위험을 누가 떠안습니까? 이제 물건 샀던 매수자한테 모든 위험을 떠넘긴 결과 훨씬 더 초기 분양이 유리하다고. 누구 측면에서? 업자 측면에서. 두 번째, 임대활동은 부동산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건 아시면 돼요. 임대활동은 부동산 종류에 따라 차이 있는데 비록 우리 아마 제가 강의 노트를 보니까 맨 밑에 그 예가 보니까 기억, 니은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대형 쇼핑몰은 중요 임차자 또는 뭐 있습니까? 정박은 뭐냐? 장기 임차자예요. 장기 임차자를 사전에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그 말이 뭐냐 이거 아닙니까? 보세요. 대형 빌딩이 있으면 자 1군 업체가 들어오면 나머지 하층은 그냥 자동 따라올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죠? 그러니까 얘만 딱 유치한 보다 뭐 있습니까? 나머지 하층이 따라오니까 쉽게 그냥 분양할 수 있다는 말 뜻이. 그런데 그 니은번처럼 뭐 있습니까? 임대용 주택은 사전에 임차인 모집이 쉽지 않더라. 왜 그러냐? 임대용 주택은 뭐 있습니까? 소득이 높은 분이 가져갑니까? 소득이 낮은 분이 가져갑니까? 그런 분은 여윳돈이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사전에 임차자 모집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기억, 니은 자체가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결과 임대활동은 부동산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 요거 마시면 돼.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어디 가는가 하면요. 항상 투자라는 것은 장기간 이루어지니까 내가 알지 못한 뭐가 있습니까? 위험이란 게 반드시 있더라 이거요. 그래서 여기 있는 위험에 대한 유형이 크게 세 개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니까 법률상 위험, 두 번째 비용 위험, 세 번째 시장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할 건 이겁니다. 이렇게 설명되어진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 이걸 장난쳐. 이렇게 설명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거 장난치는데 자 잠시 무슨 말이냐 이거 자 OX 문제 가볼게요. (16번) 같은 거예요. 16번. 예, 거기 보니 뭐 있습니까? 16번하고 17번 같이 보는데, 자, 16번 보겠습니다. 17번 먼저 볼게요. 개발 사업에서 이 용도 지역 지구제와 같은 공법 측면과 소유권 같은 사법 측면을 곧 이건 법률적 위험성으로 관련돼 있습니까? 돼 있죠? 그렇게 시험 낸다는 거예요. 자, 하여튼 그 다음에 22번. 이자율 변화. 응? 이자율 변화. 또 뒤에 뭐 있습니까? 시장 침체. 이런 건 무슨 위험? 시장 위험이죠? 그죠? 자, 이거 보세요. 자, 지금 제가 설명하다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이겁니다. 이렇게 설명된 게 어디 속에 포함될 걸 먼저 아시라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 법 관련돼 있는 위험, 법률성 위험이지. 이 비용은 주로 뭐냐? 비용은 이거예요. 두 개요. 첫 번째 뭔가면 자재비가 올라가는 위험이 있어. 자재비. 그러니까 건축 기간 중에 자재비 올라가는 위험이 있다고. 두 번째 뭐 있냐?
이게 분양했는데 분양했는데 분양 안 돼서 공실 발생하면 그러면 공실 발생하면 따라서 비용은요? 관리비가 올라가지. 이런 게 좀 뭐냐? 이게 비용 위험이야. 그러니까 요건 주로 문 딱 두 개요. 건축 기간 중에 자재비가 올라간다. 또는 건물이 완성된 후에 공실 등이 장기화되어짐 따라 올 수 있는 각종 관리비 등이 올라간다 했으면 이건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결국 뭐 있습니까? 시장 형성 등이 있죠. 금리가 변화가 있다. 뭐 수요 공급 즉 수요자가 마음이 바뀌었다. 또는 뭐 경기가 침체된다 등등 관련된 전부 시장 위험이에요. 그걸 먼저 아시고 두 번째 할 게 뭐냐? 이런 위험을 파악했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 방식인 대책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책이. 자, 우리 법률상 위험 뭐냐? 물어보죠. 우리 개발 과정의 4단계 제목이 뭐예요? 타당성 분석이죠. 타당성 분석일 때 보니까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명되어서 내가 인허가를 분명히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인허가. 내는데 이게 안 된대. 응? 인허가 안 됨에 따라서 올 수 있는 위험이 곧 이게 법률상 위험이에요. 그래서 이런 위험을 회피하는 이 방식이 뭐냐? 회피하는 방식이 간단합니다. 그 사용 목적에 알맞게 법으로 허용되어 있는 땅을 쓰면 안 돼. 그죠? 이 땅 어떤 용도 몇천 건물 쓸 수 있대. 이 말 나오는 순간 절대 이건 뭐 있습니까? 인허가 안 내줄 수가 없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이 뭔가 하면 이미 이용 계획이 확정돼 있는 땅을 쓰면 절대 이건 뭐 있습니까? 법률상 위험이 올 수가 없어. 두 번째, 비용 위험은 아까 보니까 개발 과정의 6단계 제목이 뭐죠? 6단계. 건축, 건설이지. 그죠? 자, 이 말입니다. 원래 집을 짓는데 건축비는 보니까 100억 정도 들어갈 거 예상했습니다. 근데 건물 짓는 기간 중에 자재비가 계속 올라간대. 올라감에 따라서 올 수 있는 위험이 곧 이게 다른 비용 위험이에요. 그럼 해결 방식이 뭐 있냐?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발업자하고 건축업자들이 협상한다고. 네가 보았듯이 현재 건축 100억 들어간다. 물론 중간에 자재비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요것만큼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테니까 너 이 건물 지어 돌라는 거야. 그럼 결국 이 말은 뭐 있습니까? 개발업자가 얘한테 120억만 좀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건물 가져올 수 있죠. 이런 방식이 뭐냐? 곧 이게 다른 말로 최대 가격 보정 계약을 체결하면요. 이런 비용 위험을 회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야침 시장 위험 뭐냐? 우리 7단계 제목이 뭐야? 7단계. 마케팅이죠. 자, 마케팅 때 보니까 분양을 딱 해보니까 20% 정도 분양되었대. 만약에. 뭐 뻔한 거죠. 여기 있는 주인은 바로 가방 쓰고 도망가야 되지. 그죠? 방법 없습니다. 자, 따라서 이런 이 시장 위험을 회피하는 방식이 뭐 있냐 이겁니다. 제일 먼저 할 게 흡수율 분석을 할 것이고 요걸 통해서 뭐 있습니까? 시장 연구, 시장 분석을 통해서 마지막에 시장성 연구 또는 시장성 분석을 통해서 해결한답니다. 자, 이때 조심할 건 여러분들 흡수율 분석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흡수는 다른 말 뭐냐? 분양률, 분양률. 분양률 흡수 반대말이 뭐예요? 미분양. 좀 다른 말로? 미분양, 빈집, 빈집. 오케이. 공실. 공실률 이라 쓴답니다. 이때 보니까 흡수율 분석은 이건 분양된 거지. 따라서 얘는 무슨 분석이냐? 이건 수요 분석이야. 그 다음에 공실률은 뭐냐? 이건 공급 분석 속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흡수율은 분양률인데, 자, 일단 지금 현재 제가 여기서 어떤 내가 집을 지었습니까? 앞으로 지을 거지. 그 흡수는 뭐냐? 앞으로 이만큼 분양되겠다 예측하는 거예요. 예측. 그러면 예측할 때 뭘 보고 판단하냐입니까? 과거에 내 부동산과 비슷하게 분양된 게 있어. 걔가 얼마 분양됐으면 나도 앞으로 얼마 분양돼 예측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은 뭔가 하면 흡수율 분석은 반드시
과거 분석을 통해서 항상 미래에 있는 미래 추세를 파악할 목적이지 이 말 대신 과거에 나왔지만 현재 분석 이 말은 쓰면 안 돼. 맞잖아요. 분명히 분석은 현재 하는데 과거에 내 부동산과 비슷한 게 80% 정도 분양되었기 때문에 지금 내게 얼마 분양되는 이 말 못 쓴다고. 그래서 앞으로 몇 프로 정도 분양되겠다라고 예측하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요 두 개 차이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 같은 말 분명히 아니에요. 아니라고. 아까 제가 설명했어. 요거 설명한 적이 있죠? 요거 두 개. 그죠? 시장은 누구와 누가 있는 곳이에요? 수요자와 공급자 있는 장소 시장입니다. 이 시장성은 수요 공급 분석하는 게 아니지. 이 동네에 있는 주민들이 어떤 걸 선호할 것이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원래 그런 말인데 이걸 두 개를 구분하는 목적은 그냥 딱 한 개만 하세요. 무조건 나오던 수요 공급이 나오면 이건 무슨 분석? 없으면요. 이렇게 하세요. 자, 저기에서 여기까지 한 문제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내용 없어. 진짜 공부할 거 없어. 뭐 있냐? 개발 과정 순서 알 필요 없어. 어쨌든 알 것은 4단계, 7단계야. 4단계 타당성. 그죠? 타당성인데 결국은 얘는 완전한 사업 타당성 합니다. 기술, 경제, 법률 해야 된다. 중요한 게 경제이다. 경제. 근데 이때 보니까 분석은 시장과 경제성과 타당성 하되 투자 결정할 때 뭐 있습니까? 결정하되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명되어진다 하더라도 이걸 선택 또는 기각할 수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 뭐 있습니까? 7단계는 임대활동 딱 두 개 아니야? 언제부터? 초기부터. 부동산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죠? 위험들 중에 보니까 얘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 요게.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일단 제가 OX 문제 먼저 볼게요. OX 문제. 자, OX 문제 보니까요. 예. 자, 3번부터 시작합니다. 3번 항상 키워드 찾아가 있는데 뭐는 뭐다? 예비적 사업 타당성은 뭐라고요?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계략적 판단입니다. 이 말 대신 절대 구체적 쓰면 안 돼. 자, 오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쭉쭉 가서 6번, 7번. 자, 7번 가보자고. 일반적으로 개발될 공간의 임대활동 언제부터 한다? 초기부터 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8번 갑니다. 8번, 9번 잘 두 개 구분하셔야 돼. 8번 무슨 분석?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 수요 공급 나 있죠? 그럼 맞는 거요. 9번 가볼게요. 무슨 분석? 시장성 분석인데 그 뒤에 보니까 수요 공급 나와 있어? 없으면 맞는 거요. 이렇게 문제 푸는 거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10번 가볼게요. 10번 흡수율 분석 나 있죠? 흡수율 분석은 과거 분석을 통해서 어떤 거? 미래 추세지 현재 추세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 쭉 가서 자 13번 가볼까? 13번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 쭉 갑니다. 동일한 결과 있다 하더라도 업자는 이걸 채택할 수도 있고 예, 기각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하시고 자, 그 다음에 15번 갑니다. 개발사 위험은 이런 게 있다. 법률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등이 존재한다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16번은 그냥 통과, 17 통과, 18번 예, 18번 무슨 위험이죠? 해결 방식이 뭐죠? 이미 이용객이 확정돼 있는 땅이죠.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그래요. 자, 19번 갑니다. 19번 마지막 무슨 위험 물었지? 아니, 시장 위험 물었죠. 이러이러한 게 시장 위험이냐 묻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앞에 뭐가 있어? 요건 뭐요?
규제지. 규제는 뭐야? 법이지. 그죠? 그거 정리해보자고. 다시. 자, 17번, 19번, 그 다음에 22번. 요거 3개 정리해보자고. 22번. 요거 3개를 딱 보니까 이거 묻는 거 아니에요? 자, 자꾸 의미를 파악하셔야 돼. 요거 묻는 거지. 요렇게 설명된 게 누구 집? 네, 자식을 묻는 거지. 그죠? 네. 그러니까 의미를 파악하셔야 돼. 그러니까 법 관련되면 법률적 위험이라고. 그죠? 이자율, 경기 변동 등은 시장 위험.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뭐 있습니까? 혹 있는 18번 가보니까 요거 나왔지. 좋다? 위험 파악했잖아? 그럼 이거 해결 방식이 뭐 있냐 물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요게 시험 날수 다음에 여기 이런 게 나오겠네. 그지? 이게 나왔기 때문에. 그죠? 비용 위험에 대한 대책으로서 뭐가 있을 것인지 장난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자, 일단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두시라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 했으면. 이제 대충 파악됐죠? 주로 이제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봤으면 저는 일단 강의 노트는 53, 54페이지 보니까 제가 갈로 3번에서 동그라미 1번에 디귿번까지 했어요. 디귿번까지. 나머지 리얼번은 다음에 할 거예요. 지금 하지 않고.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책 보겠습니다. 책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책에 보니까 410페이지 갑니다. 2단계부터 가자고요. 2단계 제목이 예비적 사업 타당성인데 이때 중요한 말이 뭐가 중요하냐? 자, 일단 우리 책에 보니까 요건 이 설명이 그냥 빠져먹는데 옆에 바로 써놓으세요. 뭘 써놓습니까? 어떤 거? 요거 2단계. 그 안에 있는 설명은 쭉 설명되지 그건 의미가 없어요. 요게 중요한 거지. 개괄적인 수익성, 수익과 비용을 분산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갈로 2번에 있는 예비적 사업 타당성 옆에 써놓으라고. 그게 더 확실하니까. 우리 문제 풀었지 않습니까? 개괄적인 수익과 비용을 추계한다. 또는 수익성을 검토한다. 이 말 쓴다고. 그런 것만 기억하시고 그 책 안에 있는 본문 읽지 마세요. 보니 큰 의미 없는 것 같아. 자, 갈로 4번 갑니다. 4단계 타당성 분석인데요. 자, 이때 보니까요. 동그라미 1번 가볼까요? 자, 1번 설명이 쭉 돼 있는데 어디 보는가 하면요. 두째 줄 끝에 법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도 중요한 고려사항이지만 뭐가 중요하다? 경제적 타당성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가볼게요. 예비적 사업 타당성 2단계 묻는 거지. 이것은 계략적, 개괄적 분석이지만 실행 가능성 분석은 4단계죠. 그죠? 4단계 아까 설명했지 않습니까? 구체적 분석에 이렇게 하시라고요. 3번 요건 체킹하셔야 되지? 동그라미 3번요.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명되어진다 하더라도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즉 이 말은 개발업체에 따라서 그 채택 여부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거 마시면 돼. 그 뒤에 있는 이유 알 필요 없어. 그럼 참고로 물어보자고. 이거 보세요. 깔끔하게. 비록 전문가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명되었어. 근데 업자는 선택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 있지. 이유가 뭐요? 응? 얘 마음이잖아. 얘 마음. 그게 답이야. 그게.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시라고. 자, 그 다음에 411페이지 갈로 7번 마케팅에 대한 설명이 쭉 나 있어요. 나와 있는데 거기서는요. 요거 2개만 좀 적어 놓으세요. 이게 키워드예요, 문제죠. 얘 빼기 시험 낼 게 없어. 우리 책에 보니까 막 쭉 지났는데 그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임대 활동은 초기 단계부터 한다. 임대 활동은 부동산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거 마시면 돼요.
일단 그런 것만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밑에 그다음에 큰 5번이 있죠, 여러분들. 자, 큰 5번이 뭐예요? 자, 여보세요. 이 내용은 지금 여기서 할 거예요, 여기서. 5번은 마지막에 갈 거예요, 마지막에. 지금 여기 들을 게 아니라고 제일 마지막까지 할 겁니다. 그때 아시고서 넘어갑니다.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요. 413페이지 보니까 제목이 뭐 있습니까? 위험과 타당성 분석이죠. 여기 보세요. 이게 원래 하나의 테마라면 우리 앞에 개발 과정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중에 중요한 게 4단계인데 4단계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원래 일반 전공 수준이 있어놨어요. 전공 수준은 뭔가 하면 개발 과정과 위험 및 타당성 분석이라는 용어 써놨다. 이게 전체가 한 문제예요. 전체가. 그래서 일단 거기 있는 413페이지 보니까 첫 번째 개발 위험이 있어요. 자, 가로 1번 법률상 위험가입니다. 법률상 위험은 중요한 게 그 동그라미 3번이 있죠? 3번 자, 뭐 있습니까?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 구입한다. 이거 줄 거 놓고요. 그 다음에 가로 2번 시장 위험에서 자, 동그라미 1번, 2번 서로 비교하셔야 되지. 그죠? 1번은 자, 핵심이 없네. 시장 연구는 뭐와 뭐? 수요와 공급을 분석한다 이거지. 그 말 들으면 시장 연구. 2번은 시장성 나와 있지. 나와 있으니까 수요 공급 없으면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나머지 내용은 다음에 하고요. 뒷장 가보겠습니다. 뒷장 보니까 갈로 3번 비용 위험 나 있어요. 자, 비용 위험은 자, 거기서 뭐 있습니까? 얘 대책 없죠? 대책이 뭐요? 요거 최대 가격 보정 계약 체결한다. 여기 대책 써놓고 비용 위험에 갈로 3번에 비용 위험 대책은 최대 가격 보정 계약 체결 이런 말이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요. 밑에 큰 2번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414페이지. 자, 414페이지인데 자, 밑에 그 박스가 있죠. 보니까 제일 먼저 뭐 붙어 있습니까? 제일 앞에 지역 경제 분석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기 보세요. 요거지. 그죠? 또 그다음 밑에 보니까 크게 두 개나 있지. 시장 분석과 경제성. 여기 보세요. 요거 세 개 합친 걸 묶어서 시장 분석. 밑에 있는 요걸 묶어서 경제성 분석.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 갖지 마세요. 아무 뜻 없어. 그냥 그대로 그냥 쭉 넘어가시라고. 다만 할 것은 뭐 있습니까? 요거 두 개. 왜 할 것인가? 요 목적만 기억해. 목적만. 요것만. 요거 두 개 마시면 돼요. 괜히 그게 뭐 복잡한 내용 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책 보니까 우측 가보게 415페이지 보니까 이제 그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쭉쭉쭉 설명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아까 할 때 다시 보죠. 자, 동그라미 2번 시장 분석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와 있는데 얘는 뭐 분석하는 거예요? 기억해 보니 두째 줄 나 있지. 수요 공급을 연구 분석한다. 이 말만 줄 거 놓고. 자, 동그라미 3번 더 기억만 줄 거 놓고. 기억만. 자, 그다음에 나머지 뒷장에 설명 쭉 있으면 그냥 버리세요, 이건. 양갈로 2번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있는데 자, 다시
417페이지 보니까 갈로 2번 뭐가 있습니까? 갈로 3번은요? 이 굉장히 지금 혼돈 생기죠, 여러분들? 아니 보세요, 이 말 아닙니까? 요거 설명을 해놓고 앞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 책에 보니까 양갈로 1번에서 분석에 대한 414페이지, 그죠? 414페이지. 분석의 책에 써놓고 그다음 416페이지 양갈로 2번 뭐 있습니까? 개발의 경제적 타당성 무슨 나이지? 416페이지 오죠? 자, 이거 보세요. 그거 아니에요. 이 말입니다. 경제적 사업 타당성 분석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야. 여기에 첫 번째 A 방법, 여기 B 방법 말 표현이. 그 말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A 표현 그냥 쭉 넘어가셔야 되지. 굳이 알 필요 없잖아요, 이제는. 그죠? 여기 있는 요 B에 대한 표현을 좀 아셔야 돼요. 그 중에 뭐 첫 번째 보니까 시장 분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시장 분석은 동그라미 1번 417페이지 줄만 끊으세요. 투자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 이 말 아닙니까? 여기 보세요. 이걸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지금 자료 제공하고 있잖아. 수익과 비용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 제공하고 있다고 말 뜻이. 그 다음에 다른 게 넘어가세요. 자, 밑에 갈로 3번 보니까 경제성 분석은 가장 중요한 말은 동그라미 1번 보니까 둘째 줄 앞에 최종적인 투자 결정할 것이다. 요거 저거 수익과 비용을 통해서 투자할까 말까 바로 판단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런 것만 아시고 나머지 내용 그냥 그대로 통과합니다. 굳이 알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일단 여기까지 419페이지가 됐습니다. 했는데 내용이 약간 좀 황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정리하면 사실 이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4단계는 타당성 분석인데 모든 걸 다 분석한다. 모든 게 뭐냐? 기술, 경제, 법률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경제다. 경제는 결국은 수익과 비용 아닙니까? 이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시장 분석하고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투자할까 말까 판단한다. 그죠? 시장 분석의 목적은 경제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자료 제공 목적이고 경제성 분석은 최종적인 투자 결정할 목적이지. 그래서 마지막에 이걸 판단해 보니까 전문가가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명되어진다 하더라도 선택 또는 기각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7단계는 마케팅인데 중요한 게 임대활동이죠. 초기부터 해야 된다. 부동산 종류에 달라진다 이겁니다. 이렇게 띄워보시고 마지막 가서 뭐 있으면 위험은 3개 있는데 법률과 비용과 시장 위험이 있지만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시장 위험이 가장 중요하더라. 흡수율 분석은 과거 분석을 통해서 미래 추세 분석이고 요거 2개 구분 기준은 수요 공급이 있냐 없냐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 자, 일단 여기까지 했던 게 419페이지입니다. 예, 좀 쉬었다가 이제 3절 부동산 개발 종료할게요.